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N 뉴스입니다. 충남 소방본부는 제12회 충남 어린이 119 소방동요 영상 경연대회를 개최했다고 지난 23일 밝혔습니다. 충남 어린이 119 소방동요 영상 경연대회는 어린이들이 소방동요를 통해 안전의식을 익히도록 유치부와 초등부로 나눠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지난 6월부터 7월 말까지 2개월에 거쳐 참가팀을 모집한 결과 유치부 13팀, 초등부 7팀 등 총 20팀이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이 중 유치부에서는 꿈꾸는 하연이 팀이, 초등부에서는 랄랄라 노래하는 우리집 팀이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팀에게는 충청남도지사 상장이 수여되며 오는 10월 세종특별시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전국대회에 충남대표로 출전하게 됩니다. 대전시는 지난 23일 국토부가 주관하는 스마트 도시 인증 공모 사업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2회 연속 스마트 도시 인증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대전시청 북일문 앞에서 열린 이번 현판식 행사는 스마트 도시 인증 경과보고, 제막 제거 및 기념사진 촬영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국토부는 우수 모델을 발굴하고 대회로 확산하기 위한 지표를 기반으로 스마트 도시 인증 제도를 추진해 왔는데요. 평가 내용은 혁신성, 거버넌스, 인프라 3개 분야, 총 63개 지표에 대한 평가 점수를 합산해 1,400점 이상의 도시에게 부여했습니다. 이번에 응모한 30곳 도시 중 대전을 포함해 서울, 대구, 안양, 부천 등 총 8곳이 선발됐고 유효 기간은 2년입니다. 대전시청 관계자는 스마트 우수도시 선정과 연계하여 데이터, 인공지능,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등 우수 서비스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홍보를 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대전시는 코로나로 인한 일회용품 사용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용기 내 대전 캠페인을 10월 31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지난 23일 밝혔습니다. 대전시민의 안에 캠페인이 진행되며 카카오톡 채널 용기 내 대전을 통해 참여 가능합니다. 캠페인은 3단계로 구성됐으며 1단계는 씩씩하고 굳센 기운인 용기를 낼 수 있는 가게에 방문하기입니다. 2단계는 물건을 담는 그릇인 용기에 음식을 담아달라고 하는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마지막 3단계는 용기 내 모습을 사진 촬영해서 용기 내 대전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의 사진, 가게 이름, 주소를 작성해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면 참여 완료입니다. 대전시는 캠페인 참여 시민들을 대상으로 주 1회 10명을 추첨해 제로 웨이스트샵에서 사용 가능한 5,000원 할인 쿠폰을 증정합니다. 또한 캠페인 참여 시민들이 전송한 가게 정보 지도는 용기 내 대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전국적인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장기화로 충남 서산시의 여름축제에 이어 가을축제도 취소됐습니다. 제14회 서산시민체육대회, 제14회 류방택 별축제, 제5회 서산 뻘낙지 먹물축제, 서산 천수만 철새기행전 등 여러 굵직한 축제들이 주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내년을 기약하게 됐습니다. 특히 축성 600주년을 맞이해 특색 있게 준비해오던 제19회 서산 해미읍성 축제는 당초 10월 8일부터 3일간 온 오프라인으로 결합해 열 예정이었지만 주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취소됐습니다. 이외에도 11월 중 개최 예정이었던 제6회 서산 해미읍성 전국 연날리기 대회도 취소됐고 제23회 서산 국화축제는 추진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10월 중 개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서산시청 관계자는 축제 취소에 따른 주변 상인들의 시름 해결을 위한 자구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충남 서천군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급감하면서 양식철을 맞은 어가에서 불법 체류자들을 고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이들의 상당수가 지역 간 이동이 많고 사적 모임 등의 행선지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방역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군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단발적인 선제 검사와 백신 접종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보다 더 장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충남 김 유통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서천 지역에서는 양식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서천 서부수협 김양식협의회에 따르면 현재 관내 김양식장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는 200명에서 300명대에 육박했고 군이 투입한 계절 근로자는 41명인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곧 양식철을 맞이하는 사업장들은 일손 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불법 체류자라도 고용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합법적으로 쓰려고 해도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 같은 게 안 뜨고 그러니까 외국인 애들이 이쪽으로 오지를 못해요. 한국 사람들도 없고 합법적인 사람들도 없고 일은 해야 되겠고 그래가지고 불법이라도 마지못해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어가에 따르면 불법 체류자는 미등록 신분이다 보니 자세한 현황 파악이 어렵지만 사업장당 최소 1명 이상 고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업무에 익숙지 않은 계절 근로자보다 더 숙련된 불법 체류자를 선호하는 곳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법 체류자를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대다수가 밀집, 밀접, 밀폐, 이른바 산밀 환경에서 생활해 감염에 취약하고 행선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사적 모임을 통한 전파 위험성이 높습니다. 이에 군은 지난 17일부터 관내 외국인 다중이용시설 80개소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일주일간 외국인 1인 이상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제검사를 실시하고 지난 9일과 15일 이틀간 서천군 예방접종센터와 서면어업복지회관에서 얀센 백신 접종을 추진했습니다. 이를 통해 총 307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접종을 마쳤으며 어업종사 근로자가 대다수인 서면에서는 약 51%에 해당하는 156명이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 일제검사와 방문 접종 등이 짧게는 하루, 길게는 약 일주일 정도 단발성에 그치고 있어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장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근로자 복귀 시간 엄수, 백신 휴가 등을 강력 권고하고 특히 불법 체류자의 경우 반드시 행선지를 파악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현재 법무부 추산 국내 불법 체류자만 39만 명에 달하고 있어 충남 지역 불법 체류자 수도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들의 지역 간 이동이 잦아지다 보니 혹여나 인근 충남 부여, 서산시와 같이 연쇄 감염이 확산될까 시민들의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SBN 뉴스 황희서입니다. 내 집 안방에서 판매자와 소통하며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이른바 라이브 커머스와 네이버 스토어가 MZ세대들을 중심으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라이브 커머스는 팔고 싶은 물품만 있으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 하나로 네이버나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가 가능한데요. 여러 지자체는 코로나19로 취소되는 지역 축제를 라이브 커머스 방송으로 빠르게 전환하며 성공적인 궤도에 안착했고 농특산물을 온라인 장터에 올리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서천군도 타 시군의 선례를 본보기로 후발주자로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지역 특산품 홍보에 나섰습니다. 유일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제는 소파에 누워서 백화점이나 마트에 가지 않고도 내가 필요한 상품을 실시간으로 구매할 수 있는 라이브 커머스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라이브 커머스란 실시간으로 영상을 재생하는 기술인 스트리밍과 전자상거래가 결합된 단어로 온라인에서 구매자와 판매자가 소통하며 물건을 사고 파는 방식입니다. 교보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라이브 커머스 시장 규모는 4천억 원 수준이었지만 올해는 8배에 가까운 3조 원대 규모로 성장했고 2023년에는 10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주 청양군에서는 청양고추 구기자 온라인 축제를 열며 라이브 커머스 동시 접속자 2만 5천여 명과 함께 8억 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서천군도 내년도 시책 구상에 농특산물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 구축을 넣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섭니다. 현재 서천군은 온라인 네이버 스토어 서천장터를 이용하여 지역 특산품 판매를 진행하고 있는데 농업 특성상 장년층이 줄을 이루고 있지만 청년 농부들과 서천군이 중심이 돼 온라인상에서 서천 지역 특산품 판매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직거래를 한번 도전은 해봤지만 이게 워낙 전문적인 분야여서 농사 지으면서 같이 겸업을 하기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번 기회에 서천군에서 여러 마케팅 전문가 선생님이랑 촬영 전문가 선생님이랑 디자이너 분들이 같이 합작을 해서 직거래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요. 앞으로 서천군이 새롭게 도전하게 될 라이브 커머스의 가장 큰 특징은 상호 소통 방식입니다.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소비자들은 채팅을 통해 판매자와 직접적으로 대화를 주고받으며 상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게 됩니다. 특히 판매자들은 중간 유통 단계를 거치지 않고 점포 운영이나 인건비 없이 물건을 판매할 수 있고, 소비자들은 외출할 필요 없이 저렴한 가격에 질 좋은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서천군은 다음 달 25일에 열리는 온라인 판매전에서 참가자가 충족되면 라이브 커머스를 이용해 물건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서천군에서 이번 행사를 통해서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네이버 TV를 통해서 저 외에 다른 서천군의 농업인분들이랑 공동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 라이브 커머스 방송은 저 외에 다른 청년 농부들과 함께 친환경 농산물을 판매할 계획입니다. 현재 서천군의 라이브 커머스 인프라 구축은 아직 발걸음 단계지만 타 지자체의 성공을 발판 삼아 침체돼 있는 지역 농가에 큰 활력이 되길 기대합니다. SBN 뉴스 유일한입니다. 충남 서천군이 올해 새서촌 대상 수상자로 이동규, 조감영, 신혁고 씨 등 3명을 선정하고 내달 초 시상식을 가집니다. 이들 수상자들은 교육, 지역개발, 사회봉사 등 각 부분에서 노력하며 더 나은 서천군의 내일을 만드는 데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SBN 뉴스가 수상자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주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 문화, 체육 부문에서는 이동규 한산초등학교 교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한산초등학교는 최근 부모가 일하는 시간에도 공백 없이 아이를 돌보는 온종일 돌봄 시스템을 선도적으로 수행하며 언론과 정치계에서 관심을 받았는데요. 돌봄 전담사와 학부모가 함께 학생들을 돌보는 점이 다른 프로그램과 차별점으로 꼽힙니다. 상시적으로 와 있는 그런 돌봄 전담사도 있지만 매일매일 와서 자원봉사 해주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돌보는 그런 취지가 가장 좋은 취지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온종일 돌봄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준 이동규 교장은 이번 수상의 영광을 한산초 교육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한 교육 가족들에게 돌리고 싶다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교육 시스템 운영으로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역 개발 부문에서는 조가병 한산물산 대표가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조가병 대표는 국내 온라인 판매와 해외 수출을 통해 판매 실적을 월등히 향상시키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해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수출을 보내기 위해서 공장을 설립했고 그 수출을 위해서 지금 거의 매일 이틀에 한 번씩 지금 이 국내산 수산물을 지금 해외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제철에 나온 물건을 하기 때문에 지금 소비자분들이 많이 찾아줘요. 조 대표는 사업에서 얻은 이익을 나누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해마다 후원을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회봉사 및 효행 부문에서는 신혁호 한산사랑 후원회장이 선정됐습니다. 신혁호 회장은 가장 기억에 남는 복지 사업으로 매월 2회 어려운 이웃에게 반찬을 전하는 반찬드림 서비스 사업을 꼽으며 앞으로도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겠다는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회장을 하면서 이제 어려운 가정을 이제 방문해서 적어나마 반찬 봉사 활동하는 게 그게 가장 큰 일인 것 같아요. 남은 임기 동안 더 열심히 봉사 활동하면서 뭐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어 신 회장은 다양한 복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관단체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편 2021년 새서천 대상 시상식은 오는 10월 1일 제59회 군민의 날 기념식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SBN 뉴스 이주혜입니다. 충남 서천군에서 지난 21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3명 발생하며 누적 124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1일 확진 판정을 받은 서천 122번 확진자는
지난 14일 확진된 119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자가격리 중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이동 동선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3일 확진된 123번 확진자는 연휴 기간 경기 평택시에서 방문한 확진자와 접촉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오늘 확진된 124번 확진자도 연휴 기간 시흥시 확진자와 접촉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건당국은 123번과 124번 확진자의 이동 동선과 접촉자 등을 역학조사 중이며 이를 통해 밝혀진 사항은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충남 서천군이 모든 국민에게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오는 10월 중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정부 방침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88%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소득 기준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모든 국민이 노력해 코로나19를 이겨내자는 대승적 차원에서 전 국민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현재 서천군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국민은 전체 인구 5만 1,153명의 7.4%인 3,786명으로 9억 4,650만 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예정이고 충남도와 협의해 추가 예산을 부담할 예정입니다. 노박래 군수는 이번 결정으로 국민 통합의 분위기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속한 지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충남 서천군은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을 위한 청년행복주거비 지원사업 3분기 참가자를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모집합니다. 청년행복주거비 지원사업의 신청 대상은 서천군에 주소를 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청년으로 월세 60만 원 이하 또는 전세보증금 1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또한 무주택자용 대출을 받아 지역 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와 부부 가정은 15만 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수에 따라 2인 17만 원, 3인 20만 원, 4인 23만 원, 5인 24만 원, 6인 이상 29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2년이며 지급 기간 중 자녀를 출생할 시 서천군에 출생 신고를 하면 지원 기간 1년 연장이 가능하고 지급액도 상향됩니다. 단 생계 주거급여 등을 지원받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주택 소유 및 분양권 소지자, 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소유재산 1억 원 초과자, 신청 공고일 기준 확정일자가 6개월 미만인 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 행복주거비는 분기별로 신청하며 3분기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5일간 서천군청에 방문 신청해야 하고 심사를 거쳐 내달 18일까지 일괄 지급될 예정입니다. 충남 서천군은 380억 규모의 행정안전부 재해 예방 사업으로 종천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지난 23일 밝혔습니다. 종천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은 총 사업비 380여억 원을 투입해 서천군 종천면 신검리에서 당정리에 이르는 종천천 2.11km 구간의 하천 정비를 실시해 내수 침수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이번 사업으로 홍수 발생 시 통수 단면 부족으로 인한 범람과 본류 수위 상승에 의한 침수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저지대 농경지와 가옥의 내수 침수 발생과 같은 재해를 예방하고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천군은 2022년 실시 설계를 거쳐 2026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앞으로 행안부와 충남도, 지역 주민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충남 서천군은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회원과 서포터즈 단원 40여 명이 모여 거리 환경정화 활동 및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7일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일원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서천터미널 지역 도시재생 뉴딜 사업 홍보의 일환으로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환경정화 활동은 문해 전당에서 터미널을 거쳐 봄의마을 광장까지로 약 30분간 진행됐으며 홍보활동은 봄의마을 광장에서부터 특화시장, 서천초, 군청 사거리를 거쳐 봄의마을로 되돌아오는 경로로 약 1시간 정도 진행됐습니다. 홍보활동은
홍보 피켓과 현수막을 활용해 설문조사로 지역민의 요구를 조사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계속해서 지역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서천군 마서면 하소포구 앞 갯벌에서 해루질하다 고립된 70대가 119 구조대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지난 20일 밤 10시 51분경 육지에서 약 1km 떨어진 수중 암초 위에서 119 구조대원들은 탈진한 남성을 구조해 주민 어선을 이용하여 포구로 나간 뒤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서천소방서 관계자는 해루질 활동 전에 물때 정보와 출입 금지 구역을 미리 파악한 후 단독 활동을 하지 않고 위험할 땐 신속히 119에 구조 요청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충남 서천군은 2021년 생생문화재 활용 사업인 천연기념물 크리에이터 양성과정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지난 23일 밝혔습니다. 천연기념물 크리에이터 양성과정은 서천 마량리 동백나무 숲을 주제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프로그램이며 서천 군민 중 10여 명의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문화재 활용 스토리텔링, 영상 제작 기법,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이해 등을 교육했습니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마량리 동백나무 숲을 직접 촬영해 총 10편의 영상 콘텐츠를 완성했습니다. 서천군 마산면이 지난 23일 지역 내 거동이 불편한 홀몸 어르신 댁을 방문해 가득 쌓여있던 쓰레기와 폐생활용품 등을 처리하고 안부를 묻는 등의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전종석 마산면장은 앞으로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마산면 행정복지센터는 이날 활동 이후에도 어르신들의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와, 아니 우리 지역에 힘이 되는 금융이 있다고요? 어머, 진짜요? 진짜야 MG 진짜야 MG가 힘이 될 거야. 나를 위한 진짜 금융. MG 새마을금고. 이상으로 SBN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